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주말 내내 K리그가 이 선수의 이적설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게시판마다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진짜. 바로 송스타, 송민규 선수의 전북 이적설입니다. 저희가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전말을 다 말씀드리고요. 전반까지 녹여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민규 사가의 타임라인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출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전북이 전반기에 기대만큼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명확합니다. 일단 22세 이하 선수 부재. 이성윤, 이지훈, 박진성 등이 차례로 나섰지만 전북급 클래스를 보이지 못하면서 밸런스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했죠. 이게 왜 중요했냐? 아침에서 전북이 잘한 거 이유 중에 하나는 22세의 문제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측면이었습니다. 전문 윙어가 바로 한교원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양과질에서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북이 이제 특유의 측면을 이용한 빠른 공격이 좀 전북의 그 장점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살아나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송민규 선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였습니다. 사실 전북이 지난 겨울에도 송민규에게 영입 제안을 했었죠. 김기동 감독의 잔류 요청, 재계약을 하면서 했던 본인의 조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포항이 나포세이를 선언했었습니다. 그러다 여름에 다시 불이 붙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북이 송민규를 노릴 거라는 이야기는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나왔습니다. 이때 같이 거론된 선수가 광주의 엄원상, 엄지성 같은 선수들이 있었죠. 방금 말씀드린 선수들이 22세와 측면을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침 본사에서 후반기 투자를 해도 좋다는 재가까지 받은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자, 전북은 일단 사살락을 먼저 영입을 완료했죠. 그 뒤로 이제 김진수 선수도 영입했고요. 처음에 이제 전북이 좀 소극적인 제안을 했었는, 그러면서 좀 망설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후 전북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영입이 확정됐습니다. 가장 문제였던 왼쪽 사이드백 문제를 해결을 했고 본격적으로 22세 플러스 윙어 영입에 나섭니다. 사실 뭐 동시에 진행됐다고 해도 뭐 될 것 같아요. 전북이 송민규 측에 문의를 합니다. 저기 얼마면 포항이 보내줄 수 있대?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송민규 측은 유럽을 원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나왔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전북이 과감하게 방향을 틉니다. 구단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뭐 백승원 단장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선수가 결국은 송민규였던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단 대 구단 딜로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점이 언제냐? 가나와의 올림픽 대표팀 평가전이었습니다. 이때 전북 단장과 포항 단장이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전북이 이때 20억 원을 베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 입장에서 당연히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 시장 뭐 다 어렵잖아요. 20억 원. 게다가 지금 포항이 구단 빚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내부에서 잔고를 거듭한 걸로 알고 있고요. 감독이 왜냐하면 재계약 조건으로 송민규를 걸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구단은 이 돈이 필요하고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겨울에 팔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될 텐데 송민규에게 이 금액이 나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22세 이하 룰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당연히 좋지만 전북이 급한 게 22세였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내년이 됐다? 그럼 송민규에 대한 가치는 이거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억이 안 나오는 만큼 포항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전북과 포항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다녀옵니다. 포항 내부에서는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이 얼마나 크냐면은 좀 비교를 하자면 2016년인가요? 울산에서 뛰던 김신욱이 전보로 갈 때 이적료가 20억 정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김신욱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민규 선수는 1999년생, 아직은 포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억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높은 금액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제 송민규 전북행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좀 볼 수 있네요. 구단과 합의가 된 이후에 바로 뭐합니까? 선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알려진 대로 송민규의 최우선 목표는 어디냐? 유럽이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도 바꾸고 실제 유럽행을 추진했습니다. 김기동 감독도 유럽에 가는 거는 대승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실제로 그랬다고 해요. 송민규 측에서는 전북의 제안이 사실 크게 달갑지는 않았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큰 돈을 받고 전북에 가게 되면 유럽에 가는 길이 그만큼 험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북도 투자한 만큼 이적료를 받고 싶어 할 테니까 포항에 남아 있다면 아무래도 포항은 대승적으로 보내준다고 하니 이거보다는 적은 이적료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볼마차 인터뷰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었죠. 네, 뭐이 대목에서 민규 선수가 저희 인터뷰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저 먼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어디서 이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아니 저도 지금 몰라요. 얘기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 아 그래요? 저도 알고 싶은데 제가 들은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 일단은 유럽을 가고 싶은 마음은 100%보다 120%고요. 도전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가고 싶은 리그는 그래도 팬들이 들으면 알만한 팀을 가고 싶은 마음이 커요. 이 팀 하면서 팬들이 알만한 팀을 가고 싶고, 재정이 형한테도 그렇고 창원이 형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들으면 유럽에 나가고 싶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번 수집 동안. 그래도 가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빨리 도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구단이랑 또 잘 얘기를 해서 서로한테 좋은 쪽으로 계속 얘기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럽 얘기는 저희한테 오히려 물어보셨는데 리그 내 다른 팀이 민규 선수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는 민규 선수 분명히 들어봤을 거예요. 아, 네.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안 가요. 네, K리그에서는 네. 포항에서만. 포항 팬들 소리 질러. 관심 가져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제가 첫 번째로 꿈꾸는 게 유럽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송민규의 포항과 이 김기동 감독에 대한 충성도가 이 지금 인터뷰 보시듯이 대단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타팀 이적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차례나 송민규 측에서 전북의 제안을 거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은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계속 협상 테이블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포항은 김기동 감독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단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이게 만약에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되면은 모르겠지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굳이 뭐 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 구단 입장입니다. 그 사이에서 유럽에서 레터가 옵니다. 제가 이름 까겠습니다.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입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도 뛰는 팀이죠. 그리스의 명문. 송민규도 당장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이 올림피아코스와 협상을 했고요. 이적료 제한을 합니다. 150만 유로를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전북에서 20억이 왔으니까 이에 준하는 금액이죠. 그 금액을 제시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시장 가격에서는 꽤 큰 금액이고 최근 유럽 팀들이 다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올림피아코스가 그 정도로 돈이 많은 구단은 아니잖아요. 거절을 했습니다. 올림피아코스와 협상이 난항을 보이는 사이에 전북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송민규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죠. 네. 이게 언제냐? 정확히 송민규 단독 보도가 나온 그 시점입니다. 거의 실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그 지점입니다. 사실 이전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송민규 측은 유럽에 초점을 맞췄고 정확히는 전북이 자신들이 했던 제안을 받아들일지 몰랐던 거죠. 그 제안의 핵심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아웃입니다. 송민규는 전북에 간 후에도 유럽에 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아웃 쪽에 많은 공을 들였고요. 양측 모두 괜찮은 조건으로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이 송민규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말 그대로 초읽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이 보도 이후에 사과가 약간 꼬이는 감이 있었습니다. 포항 쪽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앞서 이야기한 대로 김기동 감독한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지난 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만 기자랑 저랑 생각이 좀 달랐는데 네. 저는 안 간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녹화를 목요일에 하고 편집된 방송이 단독 보도가 나온 금요일에 나갔잖아요. 제가 수요일 밤 그리고 목요일 오전까지 김기동 감독과 송민규 선수의 에이전트와 통화를 했었거든요. 김기동 감독은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나한테 한마디도 없었다. 감독이 모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는 그쵸. 이야기도 했었고 송민규 에이전트도 전북 관심 맞고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린 유럽 갈 거다. 협상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 대본 정리하기 전에 만 기자한테 내가 이 정도면 안 가는 거야. 실패했다고 봐야 돼. 이랬고 네. 그랬는데 만 기자 뭐라 했어요. 백승권 단장도 이렇게 얘기하고 김성식 감독도 얘기하고 내가 볼 때는 갈 것 같은데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한 줄이 더 들어간 거예요. 딜이 살아있다. 딜이 살아있다고. 예. 결국 만 기자 말 듣기를 잘하는 것 같은데 위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금요일 그러니까 프랑스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전북이 송민규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단독 보도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때까지 전북이 한 거는 송민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지 세부 조건 등이 논의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인도 안 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이즈음에는 포항의 프런트가 김기동 감독한테 이야기하려고 한 것 같은데 감독이 보도를 보고 알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진짜네요. 인터뷰에서. 네. 제가 김기동 감독과 개인적으로 가까운데 정말이었어요. 저는 수요일에도 통화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했었고 금요일 보도가 나오자마자도 통화를 했었고 그 뒤로도 몇 번의 전화를 더 했는데 김기동 감독이 뭐 술수를 쓰거나 막 언프를 하는 유형의 감독이 아니거든요. 목소리 자체의 황당함이 좀 느껴지고요. 김기동 감독이 좀 어느 정도로 좀 이 상황이 좀 싫었냐면 구단에 사실 확인한 게 아니라 직접 에이전트나 다른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상황 파악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취재를 하셨네. 네. 제가 취재하다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김기동 감독의 정확한 입장은 좀 어땠나요? 김기동 감독의 정확한 입장은 이거예요. 민규 갈 수 있다. 그래 보낼 수 있어. 근데 내가 화난 건 뭐냐? 절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차. 이 상황에서 전북과 협상, 올림피아코스와의 협상 그 어떤 것도 난 알지 못했다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진작에 알았다면 그래 민규 보낼 경우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짤 수가 있잖아요.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면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짰는데 막 예를 들어서 구단에서 갑자기 최영준이라도 데려다 드릴까요? 좋겠지만 그럼 다시 또 시스템을 짜야 돼. 감독 입장에서는 그것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좀 주고 상황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구단이 미리 결정을 했고 지금 대체를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못 찾죠. 예, 예. 그러니까 불과 며칠 만에 송민규 없는 시즌을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단에서 부랴부랴 18일 보고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기동 감독이 거부한 걸로 알고요. 19일 오전에 지금 김기동 감독이 구단 관계자와 만나서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협상 당사자랑은 안 만났습니다. 단장이 만나 자리에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단장한테 섭섭하다. 절차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얘기하고 자리를 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민규를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김기동 감독이 밝힌 적은 지금까지는 없어요. 물론 뭐 김기동 감독도 마음적으로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잡기 어렵겠죠 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렇긴 합니다. 송민규의 생각도 좀 궁금하네요. 이것도 팬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송민규의 최우선은 어디냐? 유럽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무명이었던 자신을 키워준 구단과 특히 김기동 감독에 대한 고마움이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터뷰에서도 포항 이외에는 다른 팀 안 가겠다고 이야기했던 게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구단 쪽에서 자꾸 자기를 파는 쪽으로 좀 푸시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이 좀 언짢은 상황이었고 본격적으로 지금 전북행에 대한 고민을 이때부터 좀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상식 감독이 지난주 직접 통화를 해서 송민규의 마음을 좀 흔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읽기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송민규가 보도 순간까지도 전북행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송민규도 보도를 알고 여기까지 상황이 진전된 거라고 알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송민규가 전북행을 결심한 것은 정확히 언제냐? 프랑스전이 끝나고 난 뒤 그거거든요. 김기동 감독에게도 대표팀과 함께 일본에 넘어간 이후로 전화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고민도 많았고 미안함도 많았다는 이야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론은 언제 날까요? 자, 김기동 감독이 사퇴하지 않는 한 송민규 선수는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조건에 대해 합의 다 마무리됐고요. 김기동 감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민규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오피셜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일단 뭐 전북 얘기도 좀 해야 하면 송민규까지 품으면서 만점 여름을 좀 보내게 됐습니다. 약점을 충족시키면서 다시 우승 후보다운 전력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여름은 저는 모처럼 전북다웠다. 특히 이번 송민규 거는 정말 전북다운 영입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겨울 이적 시장에서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전북이 좀 예전과 달리 선수를 원하는 선수가 있으면은 누구보다 과감한 배팅, 누구보다 과감한 선택, 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 짓는 게 전북다운 맞아요. 스타일이었는데 최근에 좀 그런 모습이 상당히 사라졌고 김진수 선수 건에서도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꼬이기도 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송민규 선수 건은 정말 전북다운 모습으로 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이 이번 여름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냐면요. 김민재 영입 전에도 뛰어든 것으로 창 기자가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하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그죠? 이게 사실 민규 선수를 취재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민재도 튀어나오는 겁니다. 민규, 민재를 같이 한다. 그래서 아니 포르투 간다는데 다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전북이 작년 겨울에 이어서 이번 여름에도 김민재 영입에 뛰어들었는데 권경우 선수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네. 임대도 아니고 완전 영입을 시도했다.
이게 포인트 아마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베이징과 김민재 측에서 모두 거절을 하면서 성사되지 않을 각인데 전북이 이 정도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고 좀 말씀드렸고요. 송민규 영입 효과에 대해서 조금 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송민규는 설령 폼이 좋지 않더라도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22세 카드이기 때문에 선수 활용폭이 좀 늘어났고 기본적으로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파고드는 대각 움직임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런 스타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김상식 감독은 왼쪽 측면에 송민규를 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송민규가 왼쪽 측면에 서면 뭐 측면 공격도 좋아지고 뭐 가운데 파고들면 득점력도 올라가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바로 문선민, 한교원 이 세 윙어 중에 한 명만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뭐 그 말이 뭐냐? 나머지 두 명은 조커예요. 그러면은 뭐 일류첸코가 됐든 뭐 구스타파가 됐든 둘 중에 한 명은 벤치에 있을 거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일류첸코다. 그럼 일류첸코 바로 문선민 여기 미드필더도 넘쳐나니까 뭐 김보경, 이승기, 쿠니모토 이런 선수들로 벤치를 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전북이 좋았을 때 스쿼드가 다시 생겨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송민규 선수가 뭐 발도 발 잘 쓰지만 헤더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저희 인터뷰에서 키 큰 선수 뒤에서 이제 숨어서 하는 헤딩에 자신 있다고 했는데 키 큰 선수 많습니다. 구스타포 뒤에만 있으면 그렇지. 기회가 일루첸코도 찾아올 수 있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개인 그 스탯도 좀 늘어날 수도 있다. 여러모로 전북의 효과가 크게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크로스이 좋은 선수가 많다 보니까 뭐 용이형 크로스라던가 진수형의 칼날 크로스를 헤딩으로 연결하는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응면에서도 뭐 아무래도 김승대 선수 있죠. 그렇죠. 일루첸코랑도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영준 선수랑도 해봤고 네, 빠르게 녹아들 수 있고 무엇보다 22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박진성 선수와 함께 동시에 기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 네. 그렇다면 전북은 사실상 완전체에 가까운 전력으로 남은 시즌을 보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포항은 조금 걱정이 되네요. 송민규가 사실 에이스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은 중앙보다는 사이드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송민규가 수비를 끌고 다니면서 기회를 만드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송민규가 빠져버리면 송민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강상호까지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이 붕괴되면 포항의 전력이 사실상 반 이상 깎이는 건데 지금 타쉬가 부진하잖아요. 최전방이 약하기 때문에 이 선에서 마무리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파시오스 크베시치가 득점력이 썩 좋은 편은 아니고 부상까지 있어요. 사실 임상엽이 전반기에 이 마무리를 잘해주면 힘을 좀 받았는데 임상엽의 경기에 관여하는 능력 자체는 아주 좋은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되면 김호남이나 권기표에게 이 역할을 맡겨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떨어지는 게 송민규에 비하면 지금 대체자를 더 데려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포항은 지금 전력이 확 떨어진 채 리그 아침 FA컵을 치러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됐거든요. 김기동 감독의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전력 평가를 끝으로 송민규 사가 총 정리해 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축구계를 뜨겁게 달궜는데 마무리 잘 된 채로 후반기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치 않은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